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오픈도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픈도어에 대한 얘기를 안 하니까 자꾸 팔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참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전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가진 자산 중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뭔지 아십니까? TQ입니다. TQ.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채권이나 정기예금처럼 생각해요. 별로 리스크를 전혀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이 소형주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했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이렇게 2년 동안 떨어지는 주식을 견딜 수 있는 멘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 망할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거를 제가 추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저는 갑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왜? 저는 여러분들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뷰를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그걸 듣고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냥 응원해 주시면 돼요. 사실 이제 오픈도어뿐만 아니라 모든 소형주들이 대폭락을 했습니다. 거의 닷컴 버블급 하락인데요. 사람들은 뭐 TQ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웃깁니다. 오픈도어나 뭐 소파에 루시드 같은 거 들고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자,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오픈도어를 선택했냐라고 물어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죠. 어떤 회사를 가지고 싶냐라는 거예요. 제 본질적인 질문은. 제가 가지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독점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진입장벽이 높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규모가 충분한 것. 그리고 새로운 혁신 산업인 것. 그 모든 거에 부합되는 게 오픈도어입니다. 과거에 아마존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 저는 오픈도어가 미래의 아마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지만 투자자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지 못한 투자자는 시장에서 제거됩니다. 이거는 피터 린치가 한 이야기예요. 자, 오픈도어의 핵심 서비스는 뭐냐? 집을 사는 사람과 집을 파는 사람. 여기서의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사고 팔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는 여기에 무조건 이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턴키입니다. 턴키. 편하게 사고 파는 것을 원합니다. 돈 조금 더 벌자고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죠. 하지만 집 파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사람들도 훨씬 많습니다. 즉, 집을 사고 파는 것을 간단하게만 할 수 있다면 이 비즈니스는 저는 무조건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시장에 한 4%만 먹는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의 100배는 될 수 있고 10% 이상이 된다면 1000배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비즈니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입니다. 사람들은 턴키로 집을 사고 파는 것을 원해요. 이 독점적인 회사가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수익까지 나게 되면 부가적인 서비스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사에 관련된 그 모든 서비스를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픈도어가 주가가 떨어진 게 내부적인 문제냐? 아니 외부적인 문제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부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이것은 외부적인 문제다. 금리, 매크로, 대내 환경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한 거지 오픈도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픈도어의 문제는 전혀 없냐?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리스크를 맞이하면서 오픈도어의 비즈니스 모델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금리는 역대급으로 높습니다. 거의 30년 만에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데요. 자, 금리가 왜 이렇게 올라갔죠? 돈을 많이 뿌렸잖아요.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이에요. 영원히 이 금리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거의 끝에 다다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 모기지 금리가 비싸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실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를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주택은 사면서 팔고 팔면서 삽니다. 즉, 구매자가 판매자가 되고 판매자가 구매자가 되는 그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과거에 산 사람들은 모기지 금리가 쌀 때 샀어요. 그걸 지금에 팔 수가 없습니다. 왜? 팔면 다시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금리로 산 집을 가만히 지키고 있는 게 이득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잘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신규 물량은 잘 팔리고 있습니다. 즉, 주택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 그러나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여기에 지금 오픈도어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년만 견뎌내면 저는 지금 주가의 10배 이상은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기지 금리 차트인데요. 최고점까지 찍었다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죠. 주가도 이 금리의 상태랑 반대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오픈도어는 다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거래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시장에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한 요소입니다. 그 누구도 집 없이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오픈도어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자, 이번 실적을 잠깐 보면은 그래도 집을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3,000대 정도 샀고요. 근데 이제 매출액이 980밀리언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많이 내려갔죠. 내년 한 봄쯤 이후부터는 저는 매출액이 다시 증가할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 마지막 고비입니다. 4분기와 내년 1분기만 어떻게든 잘 견뎌내기만 한다면, 파산만 당하지 않는다면 저는 무조건 성공할 거라 보고 있고요. 오픈도어는 2년 정도 버틸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어떤 재무제표는 그닥 큰 의미는 없다. 자, 주가는 미래를 보고 움직이죠. 그럼 주가가 지금 왜 떨어졌냐? 먼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3분기, 4분기 때 안 좋을 것을 알고 주가가 미리 선반영해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놓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의 주가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된다 이거죠.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자, 최근에 살짝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 활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죠. 그러면 모기지 금리도 많이 내려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늘어나겠죠. 판매도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오픈도어의 매출액은 상승하게 될 것이고,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만큼 이 비즈니스 모델은 더 탄탄해질 겁니다. 왜? 이 리스크를 맞으면서 어떤 게 문제고 어떤 걸 바꿔야 되는지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그 모델도, 그 알고리즘도 많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건 초창기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IT 회사로 가려면 엄청난 투자를 해야 돼요. 오픈도어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한 큰 마인드가 없어요. 제가 루시드나 이 오픈도어나 제일 불만인 게 뭐냐면은 왜 이렇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관심이 없는 겁니까? 제가 주주로서 너무 답답한데 소프트웨어가 지배를 하는 세상이에요. 거기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 걸 보면. 자, 오픈도어는 어쨌든 여러 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이 진로랑 손을 잡은 거잖아요. 자, 진로가 이제 아이바잉 사업을 손을 떼면서 오픈도어하고 진로하고 손을 잡고 새로운 마켓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보다
지금 거의 45개까지 확장을 했어요. 거의 미국의 거의 절반 이상을 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는 오픈도어밖에 없어요. 물론 뭐 다른 회사도 있긴 하지만 뭐 레스핀도 있긴 하지만 걔네는 비즈니스 규모가 오픈도어랑은 규모가 다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주택 가격인데요. 지금 2023년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쭉 내려가고 있죠. 자, 이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잡힐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집값이 올라가야지 오픈도어가 돈을 버는 줄 알아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픈도어는 집을 사자마자 90일 이내에 빨리빨리 회전을 시켜가지고 그 수수료를 먹는 사업이지 집값이 오른다고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에요. 물론 집값이 조금씩 올라가는 건 좋습니다. 인플레이션만큼. 그런데 2000년도 초반만큼, 2020년도 초반만큼 그렇게 가파르게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 오픈도어한테도 안 좋은 겁니다. 왜 안 좋냐? 계속 사고 팔아야 되는데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이 추세를 갖는 것, 그게 오픈도어의 핵심입니다. 이것도 뭐 EXP라는 그 리얼리티 회사랑 그 다음에 또 손을 잡았다는 얘기인데 뭐 중개인을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오늘 제가 오픈도어에 대한 저의 뷰와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 듣기에 따라서는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누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